뭐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고 뭐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 저는 따라올 수 있다. 뭐 애플도 뭐 있고 애플도 따라올 수 있고 너무 많이 오른 기술주들은 좀 조심해라. 자, 그 다음 또 시청의 질문 좀 한 가지 정도 드려보면 치미로님이 자기가 했던 투자가 시나리오가 최악의 경우가 되어 마음의 밑바닥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투자법 위에는 신법이 있다고 생각하여 신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네, 이 또한 지나가리다. 이게 원래 성경 문구인가요? 뭐 이 또한 지나가리다. 굉장히 유명한 문구죠. 예. 하여튼 저는 이 문구를 폭락장에서도 항상 네. 이걸 머리에서 되새기고 또 누가 사람들한테도 맨날 전화 오고 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다. 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저도 이제 최악의 경우들이 몇 번 있었죠. 그리고 막, 제발 이렇게 되지 마라. 이렇게 되지 마라. 하는데 된 경우들이 몇 번 있어요. 뭐 상장 폐지 당한 것도 있고, 뭐 당한 것도 있고, 뭐 거래 정지 당한 것도 있고, 제발 되지 마라 하는데 된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다 잊혀지더라고 또. 일주일 정도 지나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제발 되지 마 하는 경우들이 예를 들면 일단 투자니까 투자로만 얘기할게요. 그럴 때 결국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다 잊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새로 뭐 잘해서 다른 걸로 벌면 되지. 그래서 새로 내가 잘하는 기법이 있으니까 그걸로 다시 열심히 다시 새로 마음을 되새기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오히려 이걸 발판을 삼아가지고 이런 실수를 안 해야 되겠다 하고 더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 때 마인드는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에스율리님이 또 질문해 주신 게 장기 투자 기간의 끝은 어딘가요? 제가 죽을 때 파는 게 장기 투자인지 40년 삼성전자 주식 차트로 장투가 답이라는데 저 40년 이후에 죽은 사람은 자식에게 상속세 내고 물러줘야 하는지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뭐 이분의 질문 그런 것 같아요. 가치 투자, 뭐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기 투자는 정말 그렇게 우량주로 생각하면 그렇게 언제까지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냐? 그 사람의 성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이 장기 투자라는 거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로 얘기한다면은 사실 싸게 사신 분들은 솔직히 아무 걱정이 없죠. 그렇죠. 아무 걱정이 없죠. 그 배당이 지금 그 현재 가격에도 배당이 2, 3% 되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현재 가격에도 뭐 2, 3% 되면은 사실 은행 이자보다 낮잖아요. 그렇죠. 은행 이자보다 나은 데다가 그다가 이제 주가 차익이 얻을 수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 근데 뭐 주가에 뭐 일희일비 하려면은 그래서 싸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싸게 주가가 그래서 폭락시나 주로 오를 때 사는 것보다는 주로 떨어질 때 사놓으면 마음이 편한 거죠. 그래서 그 싸게 사는 전략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성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은행 이자 플러스 이게 안정적인 자금, 은행 이자보다는 더 벌 수 있는 여유 자금, 그리고 또 나는 위험한 주식 안 할래. 그 성향이 맞는 사람이는 삼성전자를 사서 제일 마음이 어떻게 보면 조바심이 아니라 안정적이어야 되는 사람이거든. 사람이 투자를 하면서도 나는 확실하게 절대로 망하지 않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런 안정적인 데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자기가 더 공부해서 더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뭐 삼성전자 사라고 추천 안 드립니다. 뭐 그거 말고 그분은 그 수익에 만족하지 못하시겠죠. 그렇죠. 그런 만족 못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이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기업, 그다고 새로운 뭐 트렌드가 오는 기업,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해서 미리 선정을 해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산업이라는 게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꿈을 가진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미리 사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는 뭐 로봇도 뜨고 있더만 뭐 그런 것들. 삼성전자도 요즘에 뭐 로봇 쪽이 나간다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저도 로봇 산업은 무조건 로봇이 지금 현재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주변에서도 보면 돌아다니는 로봇들을 종종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산업 영역에는 거의 다 지금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로봇들이 뭐 배달이든 뭐 드론이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단계가 곧 온다고 봐요. 그런 것들도 거기에 관련된 업종들을 이게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죠. 로봇은 어쨌든 미래 성장 산업 중에 하나니까 연결되는 질문으로 우리 집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미국의 메타버스와 전기차 시장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또 유망하죠. 미국이 솔직히 미국에서 메타버스에 아마 유망한 기업이 유니티라고 있는데
그게 뭐 제가 알기로는 제페토의 그 솔루션을 제페토도 얘기들 걸 쓰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여기만 쓰겠어요? 나중에 다 쓸 거 아니에요. 네네. 뭐 그런 것들이 최근에도 걔들도 많이 올라온 걸 아는데 그런 것들을 네. 좀 조정 시 그런 것들은 계속 성장성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너무 말도 안 되는 뭐 메타버스라고 해서 그냥 메타버스가 아니라 실제로 이익이 날 수 있고 성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미국에도 그런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네. 뭐 좀 좋은 자리에서 좀 지금 최근에 올랐으니까 뭐 조정을 주는 자리에서 투자를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시장은요? 전기차로 가는 거는 뭐 100%잖아요. 이건 확실한 거잖아요. 전기차로 가는 거는 확실하죠. 그쵸. 전기차는 확실한데 근데 이게 전기차가 한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또 네. 너무 많이 시장이 참여자가 너무 많이 생겼고 그래서 그거는 좀 투자하기엔 좀 지금 자리는 하여튼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쉬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기간 조정이 지금 구간에 있는 거고 그게 결국은 또 실적으로 나오는 구간이 나와야 되겠죠. 실적으로서 막 어마어마하게 막 진짜로 막 수요가 엄청 늘어나면서 실적으로 나와야 네. 다시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그리고 어쨌든 뭐 미국도 전기차 충전소를 50만 개를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50만 개요? 네, 50만 개를. 지금 미국에다가 이제 인프라를 이제 구축을 하는. 준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미국이 중국처럼 이제 뒤질 수 없다. 우리도 전기차의 우위를 선점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50만 개를 이제 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가 많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전기차가 생긴다면은 결국은 또 에너지가 또 필요할 거고. 그러면 발전이나 이런 쪽에서도 뭐 물론 눈여겨 봐야 될 거고. 뭐 그럼 전기차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 주가가 사실 $1,200도 돌파했다가 지금 어제 보니까 $1,000가 다시 좀 붕괴됐더라고요. 예. 어떻게 적정한 가치라 보세요? 아니면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테슬라는 여전히 이게 테슬라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너무 고평가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원래는 뭐 또 이게 사이클 자체가 네. 원래 금리 인상기에는 이제 기술주들이 좀 별로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한번 테슬라 주식을 한번 보시죠. 네. 차트가 진짜 하락 추세 이게 엄청 올라가지고 하락 추세에 있네. 하락 추세에 있는데 주봉상으로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일단 일봉상으로 보면 일단 1061선도 깨고 이거 깨면 1000선을 깨면 안 되는데 일단 깨는 상황이고 네. 일봉상은 그렇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 거래량도 옛날에 여기서 많이 터졌잖아요. 네. 그 밑 거래량이 많이 터진 자리보다 밑에 있으면은 사실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니거든요. 주봉상으로 보면은 그래도 아마 지지 라인이 한 있네. 800라인에서 800라인에서 지지 라인이 있고 월봉상에서 볼 때 나는 이제 어떤 지표를 보냐면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슬라는 좀 별로 리스크 할 수 있다. 왜? 왜냐? 그럴 수 이제 있죠. 애플카 네. 나오죠. 네. 그리고 또 이 전기차라는 거는 솔직히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소프트웨어 기술 뭐 여러 가지 뭐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물론 뭐 테슬라는 뭐 다른 것들도 있고 뭐 인공지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고 뭐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 저는 따라올 수 있다. 뭐 애플도 뭐 있고 애플도 따라올 수 있고 예를 들어 뭐 현대차 전기차도 있고 뭐 밑에 포드도 있고 뭐 GE도 있고 물론 뭐 그런 기업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테슬라가 어쨌든 이 경쟁이잖아. 지분을 얼마나 잡아먹느냐인데 거의 얘는 뭐 전 세계 차의 뭐 그 시총의 반을 다 들고 있다 그랬나. 반 정도 시총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에는 너무 과잉평가되지 않았나. 그래서 조정 줄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네. 이게 만약에 이게 월봉상이 이게 5개월선이 끊기기 시작하면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차트상은 일봉상만 깨졌고 주봉 월봉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고 저는 하여튼 테슬라는 기술주 시대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특히 너무 많이 오른 기술주들은 좀 조심해라. 자, 최근에 오미크론 바이러스 계속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원래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갈 뻔했던 거잖아요. 네. 네, 그 못 갔던 건데 만약 관련주 산다면 좀 언제 사야 되고 만약에 그때 산다면 항공, 여행, 뭐 카지노, 호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조금 어떤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그때는? 이제는 내가 봐서는 이것도 이제 약발이 이제 하도 이제 해가지고 닭발이 벌써 많이 올랐잖아요. 2번, 3번 네. 이게 여행 관련주들이 물론 항공주들은 물론 카지노 이쪽 섹터는 아직 못 왔어요. 그러나 여행 항공은 한 번씩 이렇게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벌써 이제 노이즈가 좀 생겼을 거예요. 다시 또 이게 오미크론이 완화가 되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뭐 세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전에 못 올랐던 그래서 여행이 완전히 풀리는 시점 네. 한번 물어봅시다. 이 오미크론이 아니라 코로나가 솔직히
지금 이렇게 갑자기 우리나라에서도 갑자기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늘고 있는데, 근데 이 중증 환자로 가기 전까지는 아무 치료제도 안 준대요. 네. 알고 계세요? 아니요. 아무 치료제도 안 주고 그냥 이제 중증 환자가 돼야지만 이제 치료를 해준대요. 그 전에 혼자 나가야 되는 거고. 혼자 나가야 되는 거죠. 혼자 나갈 때. 근데 나는 왜 아이러니한 게 지금 거의 2년이 다 돼 가는데 네. 아니 그런 치료제가 그래도 좀 듣는 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생제라든지 뭐라도 먹으면 안 먹는 거다 나을 거 아니에요. 항생제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 개발됐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7,000명이에요. 하루 10,000명한테 10,000명 지난번에 40,000명 받았다고 뭐 신청했다고 들었는데 경구용 치료라든지 그러면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은 뭐 항생제라든지 하물며 감기약이라든지 뭐 말라리아 치료제라든지 이런 거라도 뭐 먹어가지고 뭘 완화가 될 수 있다면은 안 먹는 것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야 이런 거라도 뭐 좀 먹어라. 하물며 아스피린이라도 먹어라. 뭐 먹어라. 이런 처방을 왜 안 내려주는지 그게 참 의문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약이 없다는 것도 조금 의아스럽고 계속 부스트샷만 맞아라. 하는 부스트샷을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70~80%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확산 속도가 이렇게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백신이 제일 충격적이에요. 백신이 진짜 이게 뭐 무슨 이거 효과도 없는 건지. 백신 접종자가 80% 넘어갔는데 확진자는 지금 역대 최대치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뭐 이거 먼저 이거 언제 사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다시 부스트샷을 맞아야 되나 이 생각도 들고 맞아. 좀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이 있는데 그래도 뭐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그래도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맞으니까 많이 맞아서 그런지 이게 집단 면역이 돼서 그런지 이제 확진자는 줄고 있잖아요. 대표님도 화이자 맞으셨잖아요. 네, 저도 화이자 맞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대응 자체가 실패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초반에 많이 맞았는 게 원인, 그 다음에 청소년들 안 맞힌 게 원인, 어린이들 안 맞힌 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례지 않나, 실패했지 않나. 그래서 청소년들도 빨리 맞춰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미크론은 또 보니까 폐질환보다는 기관지 질환이 많더라고요. 폐질환보다는 기관지에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감기인 거죠. 폐는 이제 빨리 호흡을 못 하니까 중증 환자로 갈 가능성이 많지만은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확산 속도가 많지만은 옛날 감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뭐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관지에서 기침만 콜콜하고 옛날 감기 수준으로도 빨리 회복되지 않겠나. 대신에 집단 면역이 될 수도 있지 않겠죠. 그래서 뭐 그거는 그래서 나는 이제 결국은 이게 경구용 치료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경구용 치료제 가지 않으면 이거는 뭐 백신으로서는 계속 부스트샷을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제 생각은 신종플루 때처럼 경구용 치료제로 가면서 여행도 풀리고 이렇게 되지 않나. 그래서 뭐 내년쯤이면 이제 경구용 치료제들로 다 돌아가고 이제 처방 받으면 백신자 걸렸다 그러면 집에 가서 약 먹어 이렇게 가면서 이제 좀 더 완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뭐 여행도 좀 풀리고 그것도 풀리고 결국 내가 봐서 코로나는 변이는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끝은 없을 것 같아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사실 2022년 시장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텐데 또 다른 것도 2022년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이슈 뭐 있다고 보세요? 2022년에 가장 뭐 이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대선 있고, 대선 있고, 그다음에 뭐 미국 금리 인상 이슈가 제일 크겠죠. 네. 금리 인상 테이퍼링 끝나는 거랑 그게 이제 가장 내가 봐서는 큰 이슈고,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 저는 그게 제 촉각이고 대선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뭐 정책에 따라서 그 정책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수혜주와 피해주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좀 더 오르고 내리고도 좀 달라질 수 있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 정책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원전 예를 들면 뭐 누가 되는지 뭐 에너지 정책도 많이 바뀔 수 있는 거고. 하여튼 뭐 비슷한 점들이 거의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뭐 특히 뭐 장려 건설이라든지 뭐 출산 이런 것들에 대한 다 그런 것들은 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공통적인 거는 제외하고 수혜 피해 업체만 찾으면 되겠죠. 시장 질문 한 가지만 드리면 신희승 아이디님께서 내년 철강 수요가 궁금합니다. 내년에 철강 업종은 좀 어떻게 될까요? 철강 업종 이것도 보면 결국 뭐 물론 건설하고 다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뭐 내년 어쨌든 건설 뭐 좋아질 거는 분명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중국을 또, 철강이라면 중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중국이 뭐 지준율을 또 인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준율 인하하면은, 어쨌든 건설 쪽이나 이런 쪽에 또 더 좋아질 거고, 그럼 철강 수요가 더 늘어날 거고. 그래서 철강 업종은 뭐, 좋아질 거는 같은데, 뭐, 포스코나 이런 주가는 뭐 별로 그렇게 뭐, 별로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빠졌죠.
오히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빠졌는데 그래서 뭐 하락 조정 중에 있는 거고 이것도 내년에는 어쨌든 저는 뭐 업황으로는 좋게 봐요. 업황으로는 좋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쌀 때 뭐 사두시면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이익이 이번에 뭐 엄청 좋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익은 엄청 좋네요. 그래서 분기별로도 이익도 이렇게 개선이 엄청 많이 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개선되는 거 비해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네. 네. 그래서 뭐 내가 봐서는 그러게요. 이 개선되는 거에 비해 주가 계속 빠지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좀 뭐 원래 가치주니까 네. 원래 아까 얘기했다시피 금리 인상기에는 이런 가치주들이 또 올라가니까 한번 눈여겨볼 만합니다. 아, 눈여겨볼 만하다. 네. 자, 그럼 VAE 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 조선업에 대한 현황 및 전망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조선업이 네. 최근에 또 BDI 지수는 좀 하락했는데 네.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런데 뭐 H&M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컨테이너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이제 뭐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떨어졌죠. 어쨌든 뭐 물량이 뭐 12 그 전환되는 물량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또 그전에 또 많이 올라서 뭐 조정 구간이고 네. 일단 그 물량 부담이 제일 큰 것 같고 그리고 조선업이 중에 어쨌든 이 제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작년하고 제일 많이 팔렸던 게 뭐냐면은 네. 가스선하고 네. 컨테이너선이더라고요. 컨테이너선이 많이 팔렸는데 근데 이제 뭐 탱커선이나 벌크선 이런 것들은 별로 안 팔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순환 주기가 있어요. 뭐 10년 뭐 보통 이제 팔아야 되는 주기가 있는데 네. LNG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오늘 뭐 리포터도 그렇지만 보니까 제발 그만 수주받아라 뭐 이런 리포터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만 수주받아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이제 내년 피크아웃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이제 다음 해에 원래 주가라는 게 항상 보면은 실적이 잘 나올 때가 고점일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럼 내년이 피크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게 이제 단점인 거고. 어쨌든 제가 봐서도 이제 원래 피크라는 게 2022년, 23년까지가 그 교체 주기예요. 교체 주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년이 아마 조선업은 네. 마지막 어떻게 보면 피크 칠 것 같아요. 내년에 뭐 23년까지라고 예측을 하고 그래서 내년에 좀 뭐 주가가 반등한다면은 주식은 좀 지금은 싼 자리예요. 싼 자리고 뭐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 또 뭐 현대중공업 뭐 소송에서 졌더라고요. 이게 노조 임금 소송에서 패소해가지고 6천억인가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 보더라고. 그래서 이게 주가가 하락했는데 네. 이런 것들 악재가 나왔으니까 또 오히려 제 같은 경우는 악재가 나올 때 악재가 반영되면 오히려 매수 기회일 수도 있어요. 네. 악재가 남들이 보통 갑자기 확 떨어졌네. 확 떨어졌죠. 그래서 오히려 오늘 같은 날에 악재가 나오고 다른 악재들도 또 뭐 그리고 또 보호의 수가 또 풀렸거든요. 네네. 보호의 수가 풀려가지고 이게 겹압재가 겹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악재가 겹쳤으니까 하락할 때는 오히려 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근데 이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이제 오히려 양봉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이게 악재가 나오는데도 처음에 악재가 나와서 그런 거는 이제 약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이런 주로 악재를 좋아하다 보니까 악재 때 한번 진입하는 게 싸게 살 수 있는 게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 안 밀린다면 하락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제 상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나쁘지 않은. 네, 오히려 그렇게 악재 때 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네. 내년에는 이제 피크치 수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내년 후내년부터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클이 한 2025년부터 다시 또 사이클이 더 돌아와요. 그래서 25년까지는 네. 또 이게 그 가뭄이 올 수 있다는 거죠. 22년, 3년 제외하고 나면. 자, 그 다음 질문은 이제 대박 부자님이 남겨주셨는데, 하락장에서 존버하는 방법, 손절하고 갈아타는 방법, 추가 매수하는 방법, 분할 매수 및 분할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뭐 하락장에서 존버하는 거, 그다음에 손절하는 거, 추가 매수하는 건 어떻게, 앞에 세 가지는 다 좀 물렸을 때 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네. 물렸을 때 좀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닌가. 네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락장에서 당연히 존버죠. 하락장에서 뭐 방법이 없잖아요. 하락장에서는. 그래서 더 살 수만 있으면은 사실은 땡큐인 거죠. 하락장에서는. 네. 제 같은 경우는 하락장에서 이제 현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고. 그렇죠. 만약에 뭐 신용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빨리 뭐 하락장에서는 그런 거는 없애야 되는 거죠. 없애야죠. 신용이나 이런 것들은 없애야지 버텨낼 수 있는 거. 안 그러면 깡통차니까 신용 이런 건 없애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손절하고 갈아타는 방법은 네. 제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보처병, 뭐 번진 이런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집중을 하는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내가 확실해 하는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는 내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를 보처병 보내는 것들 오히려 다
날려버려요. 네네. 날려버리고 있잖아 본진으로 다 넣어버려야지. 본진으로 다 이렇다 집중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확실하다. 네.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실히 자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더 집어넣어야 되고 아 이건 나는 모르겠어. 만약에 내가 10종목이 있어. 그러면 10종목 중에 내가 한 종목만 잘하고 나머지는 다 이 종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이런 기업도 다 날려버려. 다 날려버리고 확실한 기업에 넣어버리는 게 좋다. 좋다. 예. 그렇게 하면서 추가 매수하는 거죠. 돈이 없으면. 그래서 현금이 있는 분들은 떨어지면 네. 그냥 계속 땡큐 눌러요. 하락장에서 땡큐 하고 사모으시면 되는 거고 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 뭐 매일 안 사요. 그냥 왜냐하면 싸게 사면 수익이 좋은 거잖아요. 주식을 위로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싸게 사는 게 좋은 거죠. 저는 그걸 떨어지면서 항상 제 같은 경우에는 더 떨어져. 더 좋아. 더 떨어져도 좋아. 그러면 밑에다 계속 받쳐서 체결되면 땡큐, 더 떨어져도 땡큐. 네. 이렇게 사거든요. 네. 뭐 위로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뭐 상승 중에서 뚫고 가는 자리에서야 뭐 추가 매수라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지만은 하락장에서는 네. 계속 더 떨어져 하면서 사는 거죠. 더 떨어져도 좋아. 그 최고종 바닥일 때 연락 좀 주세요. 바닥은 몰라. 하여튼 계속 사다 보면 그쪽이 바닥이 최소한 되겠더라고. 대표님 많이 물렸었거든. 아, 내가 많이 물렸는데. 내가 들어갔을 때는 나는 적어도 비싸진 않은 거겠죠. 아, 내보다 이거 마이너스 많이 났는데, 엄청 샀는 종목. 그런 거 있으면 알려드릴게요.